우유,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죠. 아침 식사할 때 시리얼에 부어서 카페에서 라떼 마시면서 어릴 땐 학교 급식으로도 매일 같이 나왔고요. 근데 요즘 들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유는 원래 소가 마시는 거다. 사람이 먹으면 설사나고 몸에 해롭다. 심지어 암도 유발할 수 있다더라. 뭔가 불안하죠. 어릴 때부터 좋다고 해서 마셨던 우유가 갑자기 해롭다니 도대체 뭐가 진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유를 둘러싼 수많은 오해와 진실들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해요. 진짜 우유는 우리 몸에 좋은 걸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 음식일까요? 우유는 왜 완전식품이라고 불렸을까? 우유는 그동안 완전식품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뭔가 그 한 잔 안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실제로 영양이 아주 고르게 들어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유 한 잔엔 단백질도 꽤 들어있고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도 넉넉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군, 비타민 A랑 D,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골고루 들어있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당지수, 그러니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냐 하는 건데 우유는 당지수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마셨다고 해서 혈당이 확 휘진 않는다는 거죠. 당뇨 걱정 있으신 분들한테도 큰 부담은 없는 식품이에요. 무엇보다 우유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고급 단백질이에요. 몸에서 잘 흡수되고 근육 회복에도 좋아서 운동 후에 마시는 단백질 쉐이크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우유는 나쁘다는 말이 나올까? 요즘엔 우유를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그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유당불내증이에요. 이건 쉽게 말해서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이라는 성분을 몸에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걸 말해요. 어릴 땐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서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프고 꾸르륵거리고 심하면 설사까지 나고 이런 분들 의외로 진짜 많아요. 한국 사람들 중엔 절반 넘는 분들이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체질 문제지 우유가 독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엔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도 있고 요거트나 치즈처럼 발효된 유제품도 유당 함량이 거의 없어서 이런 걸로 바꿔서 드시면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 특히 포화지방이 문제라는 얘기죠. 우유에는 지방이 들어있는데 그중 일부가 포화지방이에요. 예전에는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심장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졌었죠. 그래서 우유 마시면 심혈관 질환 생긴다는 말도 나온 건데 요즘은 이 주장에 대해서 다시 보는 연구들이 많아요. 몇몇 대규모 연구를 보면 오히려 유제품을 일정량 이상 먹는 사람들이 심장병이나 뇌졸중 발생률이 낮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어요. 물론 우유가 직접 보호해준다는 의미라기보단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식습관이 더 균형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죠. 콜라나 설탕 음료를 마시는 것보단 우유 한 잔이 훨씬 건강한 선택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암 유발 논란이에요. 우유를 마시면 암세포가 자란다. 이런 말도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IGF-1이라는 성장인자랑 관련된 건데 우유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체내에서 증가하면 세포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에서 비롯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이라는 점이에요. 실제 연구들을 보면 우유 섭취와 특정 암, 예를 들어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암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장암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많고요. 그럼 우유는 어떤 사람에게 좋을까? 사실 우유가 좋은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체질, 나이, 식습관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성장기에는 뼈를 만들고 키가 크는데 칼슘이 필요하니까 우유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할 수 있는 음식으로 우유가 좋습니다. 특히 근육 회복엔 유청 단백질이 효과가 좋아요. 노년층에게도 우유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근육도 줄어들잖아요. 이럴 때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을 한꺼번에 보충할 수 있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음식이에요. 물론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요즘 많이 나오는 락토프리 우유나 요거트, 치즈 같은 걸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식물성 우유랑은 뭐가 다를까? 요즘은 아몬드 밀크, 두유, 오트밀크 같은 식물성 대체 우유도 많죠. 환경에 더 좋다고도 하고 비건 식단에도 맞고요. 이런 제품들 장점도 있지만 영양면에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두유는 단백질이 꽤 있지만 칼슘은 따로 강화한 제품을 먹어야 하고 아몬드 밀크는 칼로리는 낮지만 단백질이 거의 없어요. 오트밀크는 맛은 고소한데 당분이 많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식물성 우유는 건강식이라기보단 다른 종류의 음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유 괴담 어디서 나온 걸까?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졌을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해외에서 먼저 나왔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비건 운동이나 동물권 보호 운동이 활발하다 보니 우유가 불필요한 동물 착취다, 인간은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힘을 얻었죠. 이게 SNS랑 유튜브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퍼진 거예요. 우유는 독이다, 성인은 마시면 병 걸린다 같은 말들이 제목으로 더 클릭을 유도하니까요. 하지만 정작 과학적으로 보면 우유가 위험하다는 확실한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식단 속에서 적당량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더 많아요.
그럼 우유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이제 결론 내려볼까요? 우유는 잘만 먹으면 꽤 괜찮은 식품입니다. 물론 마시면 배 아프신 분들은 무리해서 드실 필요 없고요. 대신 락토프리 제품이나 요거트, 치즈 같은 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요. 하루 한 잔이나 두 잔 정도. 식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드시면 좋아요. 아침 시리얼에 넣거나 간식처럼 마시거나 운동 후 단백질 보충용으로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마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마실 필요도 없고 괴담 때문에 괜히 무조건 피할 필요도 없어요. 우유 하나만 놓고 건강을 결정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모두 건강을 좌우하니까요. 우유는 독도 아니고 마법의 음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몸에 맞게 잘 활용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꽤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혹시 괴담 때문에 그동안 우유를 멀리 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